네,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험부터 우리 답안지가 20페이지로 변경됐습니다. 사실 우리 시험이 원래는요 20페이지 답안지의 형식으로 한동안 시험을 봤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요 가로형 답안지라는 거, 그쵸,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세로형으로 20페이지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너무 글씨 쓰는 거에 부담을 느끼니까 16페이지로 중간에 다시 바뀐 거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다시 예전의 20페이지 양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20페이지 답안 양식으로 공부를 했던, 그때 시험도 봤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이 20페이지 답안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16페이지 쓰던 분들은 어떻게 변화하는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일단 뭐 가벼운 얘기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왜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로 바뀐 것 같으세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죠, 저희가.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단순히 답안지를 한 권에서 2권 요청하는 수험생이 좀 많았다는 게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아니고요. 다른 전문 자격 시험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살짝 아쉬웠던 거는 이게 바뀌는 거를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모르고 들어갔고요. 공지가 없었잖아요. 네.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이 좀 민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거 부랴부랴 공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저희 바로 다음 시험이 2주 뒤에 변리사 시험이 있었거든요. 변리사 시험 3일 전에 급하게 공지가 나갔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노무사 페이지나 이런 데 가보면은 다 바뀌었다고 공지 제대로 떠 있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앞으로는 20페이지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유선상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20페이지 답안지 양식의 답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공부 방법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하되 형식이 조금 바뀌었으니 그거에 맞춰서 수험적인 대비도 필요는 하죠. 네, 저도 뭐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손의 속도는 결국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30페이지를 준다 한들 내가 쓸 수 있는 그 글자 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16페이지를 쓸 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는 분량을 썼고, 다만 평가사님 얘기한 것처럼 형식을 조금 다듬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한 줄에 한 20자에서 22자 정도 썼으면은 지금은 그거를 한 18자에서 20자 정도로 조금 줄이고, 그러면은 10%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페이지 수는 10%가 늘잖아요. 그럼 예전이랑 이제 똑같은 양을 최선을 다해서 쓰더라도 18페이지 정도는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공부 방법이나 어떤 근본적인 게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평가사님, 요 20페이지로 바뀌었으니까 네. 우리가 20페이지를 다 채워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테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쓰는 게 유리해요. 이론 과목은 수험생이 많은 문장을 써줘야 채점자도 좀 점수를 내는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게 썼다라고 하면 분량 면에서 조금 불리한 게 맞습니다. 그래도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20페이지는 아니고요. 저는 18페이지 정도는 채우는 걸 목표로 하자, 이렇게 좀 설정하고 싶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법규 과목이지만 저희 20페이지 때 시절 생각하면은 한 그래도 18페이지까지는 좀 써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이게 뭐 내용 그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하다 뭐 이런 거를 좀 떠나서 답안지가 너무 비어 보이면 이미지상 안 좋다. 맞아요. 이미지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이미지가 도대체 왜 채점하는데 그 영향을 미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좋으면은 조금 애매한 게 플러스 0.5가 될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지상 18페이지 정도는 좀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18페이지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16페이지 쓰던 거를, 법규 얘기입니다. 법규. 네. 16페이지 쓰던 거를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 조금 줄이면 18페이지 정도는 금방 써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다. 하지만 이제 겉보기로 보여지는 형식으로 18페이지 정도는 채우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최소한 진짜 아무리 내가 손이 느려도 이 정도는 써야 된다, 몇 페이지라고 보시나요? 저는 16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를 쓰되 네. 16까지는 괜찮다? 네, 이제 바뀐 답안지 기준으로 최소한은 16페이지는 써주시고 그 안에서 내용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야 할까. 왜냐하면 경쟁하는 분들이 분량으로 18페이지, 20페이지 밀고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 썼어, 16페이지 다 썼어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밀도 있게 잘 쓰는 답안지로 최소한 16페이지요. 역시 이론의 이제 수석의 네. 마인드를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퀄리티를 높이자. 높이자. 우리 경쟁자들은 이제 18페이지는 당연하고 20까지 쓰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 네. 제가 왜 웃냐면은 네. 저는 이제 생각 방향이 조금 다른데 저는 어차피 우리가 쓸 수 있는 글자 수는 정해져 있다. 우리 손이 뭐 갑자기 더 빨리 쓸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쓰는데 분량을 좀 겉보기만 눈속임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분량 좀 줄이거나.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좀 딴 얘기 셀 수 있는데 저희 20페이지 세대에는 20페이지는 이제 당연히 못 썼어요. 그러니까 좀 손이 빠르다 하는 사람만 20페이지를 썼고 보통은 18페이지에서 끊는데 그 18페이지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왼쪽 오른쪽 여백을 이만큼씩 주면서 그쵸.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글씨를 엄청 크게 쓰는 사람도 있고 줄 띄우기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로마자 목자 사이에 두 줄을 띄우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저는 쓸 수 있는 글자 수는 변함이 없다. 개인의 손의 속도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뭐 20페이지 주면은 한 18페이지 써야겠다 하고 조금 이제 그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를 좀 줄여서 18페이지에 맞춰주고 예를 들어서 10페이지로 바뀌었다. 그럼 똑같은 거 쓸 거예요. 대신에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를 더 많이 넣어서 10페이지에 맞춰주고 저는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냥 뭐 똑같고 형식에 대해서만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이론의 경우는 우리가 의의를 암기하잖아요. 그러면 16페이지의 경우에는 의의 한 줄, 1.5줄 정도 쓰면 보통 답안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커리큘럼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제가 요구하기를 의의랑 플러스 차별화할 수 있도록 문장을 2문장 이상은 준비해달라 이렇게 계속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뀐 답안지로 갔을 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내드린 거를 이제 실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양보를 없는 거죠. 1.5줄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공부했던 것까지 쓰는 걸 목표로 두셔야 돼요.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사님은 원래 이 정도 양으로 나는 가르쳤고 네. 조금 이제 듬성듬성 소화를 해도 16을 채울 수 있었는데 그쵸. 이제는 100을 다 소화해라. 해주세요. 하면 뭐 전혀 문제 없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논리인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더 글씨를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아니에요. 평소 준비가 목표치를 조금 위로 올려 놓으면 실전에서는 모두 실현하면 좋겠지만 그 근접까지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 16페이지의 퀄리티는 높아질 거고 만약에 16페이지를 모두 소화했던 분이라면 지금의 전략 조금 더 실행한다면 18페이지 가는 건 금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평가사님은 공부가 내가 더 되면 양을 더 쓸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상도 그렇고 아마 이론의 점수가 꽤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1번, 2번을 작성하시면서 3, 4번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손은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보다는 멈칫하는 시간, 목차 잡는 시간 이런 걸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어난 18페이지 채우는 거 가능하고 16페이지에 조금 힘들었던 분들은 좀 더 발휘하셔서 밀도를 높이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높나요? 역시 너무 수석의 높아요. 마인드는 다릅니다. 네, 너무 높은가 봐요. 네. 아니에요. 근데 저희도 보면은 이 양식이 바뀌면 이게 본질을 바꾸는 것처럼 또 결국 이거에 맞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마 이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지금 저는 일단 내년 정도는 그래요. 내년 정도는 네. 요대로 한번 비벼보자.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 좀 더 하면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고민은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 답안 진짜 분량 안 나와요. 저 16페이지 이상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경험에 비춰보면 2년차 때도요. GS 기준 한 3기 정도 됐을 때 분량을 다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 펜을 잡았을 때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이거 언제 다 채우지? 다 똑같이 고민을 해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학원의 커리큘럼이라는 거, 그러니까 학습 분량이 날 쓰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힘들어서 조금 쉬었다가 혼자 좀 더 공부한 다음에 뭐 다시 GS 참여해야지 이런 거는 조금 비추해요. 어떻게든 GS에 실려서 쓰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라가요. 중간에 혹시 안 돼서 내가 개별적으로 더 쓰고 뭐 이게 다시 와야지 이런 거보다는 절대적인 거 믿고 그냥 쭉 진행하면 어때요? 3기 정도는 올라오던데. 뭐 저도 이거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3기 마지막 2주차 때 그러니까 시험 보기 한 10주 전에 처음으로 다 썼어요. 근데 네. 물론 그것도 완전히 사실 다 쓴 건 아니고 종은 쳤는데 뭔가 한 2, 3분만 더 쓰면 내가 처음으로 다 써볼 것 같아. 그래서 꾸역꾸역 썼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 이후로는 항상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실력이 올라오면 결국에는 이 쓰는 양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아까 평가사님이 해준 얘기로 돌아간 것 같긴 한데 네. 실력이 올라오면은 글씨 쓰는 속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혹시 그런 건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글자를 뭐 진짜 느리게 쓰는 분들, 뭔가 약간 그런 분들은 없었나요? 다들 그냥 열심히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차던가요? 제가 만난 수험생의 대부분은 그래요. 10명 중에 한 7.5라고 할까요? 그 부분들은 다 2년차 기준으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정말 느린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이 있진 않아요. 손이 너무 느려서 못 채웠습니다. 매 기수마다 수험생들을 만나본 결과 생각나는 분은 없습니다. 저는. 평가사님은 진짜 뭔가 그 정석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저는 사실은 글자 쓰는 거 엄청 되게 기술적인 거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아까도 막 그래요? 계속 제가 형식에 좀 치우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글씨체도 바꿨어요. 백강고시체로 완전 바꿨고 그냥 저는 왜 그랬냐면 제 글씨체를 어떤 강사님이 보시더니 이거는 뭐 빨리 쓰기 어려운 글씨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빨리 쓰기 어려운 글씨가 하고서 이제 글씨를 바꿨죠. 뒤늦게 이제 저도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약간 고시 글씨체라는 게 좀 이렇게 유형화 되지 않아요? 백강고시체 스타일 그리고 약간 알아보기 어렵게 좀 뭐 비 오듯이 쓰는 스타일도 있고 여자분들 많이 쓰시는 뭔가 동글동글하게 쓰는 스타일 있고 그래서 보면은 좀 빨리 쓰는 글씨체라는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잡기술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초시생 때요. 네. 일단은 뭐 쪽수를 채우자라고 해서 사실 말도 안 되지만 한 줄에 한 16글자 정도 좀 텅텅 비었지만 좀 크게 써서 네. 일단은 완주를 하고 실력이 늘면서 이제 뭐 18자 한 20자까지 이제 늘려서 이제 마지막엔 경지까지 갔는데 이렇게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못 쓸 때 뭔가 글자 수를 줄여서라도 일단 페이지 수를 맞추자 뭐 이런 전략은 굳이 안 했어요? 저는 계속 인터뷰하면 아시겠지만 스킬적인 면에서는 약간 팁을 자꾸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일단 글자 수는 생각 없었고요. 전체 문장으로 다 채우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자 수를 늘려서 채워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고 전체적인 분량을 실질의 내용으로 쓰겠다가 목표였죠. 글자 수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네. 내가 이 답안, 이 문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그냥 쓰고 네. 뭐 그런 걸 구애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냥 연습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쓰게 된 거죠. 이렇게 수석의 이론을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보기에 이론의 정답은 어정민 평가사님입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부분이 20페이지를 겪었던 세대에서 16으로 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사의 입장으로 바뀌었고 시간을 이제 보면서 지내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짧게 쓰는데 조금 스킬적인 면에 우리가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론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쓰는 만큼 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조금은 좀 빠르게 어떻게 공부하려는 게 너무 많지 않았나 하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쉽게 가려고 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역대 이론 최고 점수를 받은 그 면모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한 거는 약간 이제 초시생 분들이 어떻게 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였고 만약에 2년차 이제 이상 분들 지금까지 16페이지 기준으로 공부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드려야 될까요? 불안해하지 않으시고요. 큰 변화는 없다라고 일단 선을 그어두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이론의 경우는 18페이지로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로 나갈 때 이거 다 따라오면 너무 좋은 거고 만약에 좀 어렵다라고 하면 여기서 좀 몇 개 빼서 16으로 맞춥시다.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2년차 이상 분들은 이제는 답안 그대로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추가해서. 뭐 법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16페이지 똑같이 그냥 18페이지로 쓰면 된다.
다만 이제 조금 뭐 이제 한 줄당 뭐 줄수를 좀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그대로 하시면 된다. 플러스 제가 어정희 평가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2년차 이상 분들은 이렇게 스킬적인 거, 이렇게 형식 양을 좀 줄여서 이제 분량을 늘리는 거,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더 좋은 거는 이제 실제 실력을 많이 늘려주셔서 뭔가 이제 바로바로 목차 잡고 바로바로 판단하고 글씨를 쓰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분량까지도 야무지게 조금 더 18, 20페이지까지 늘릴 수 있게 실질적인 실력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안현철 평가사님이랑 얘기해본 결과 스킬을 좀 더 발휘해서 이런 답안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20페이지 시절의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옛날 기억들 또 더듬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